딸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아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다고, 그리고 아들은 무뚝뚝하다,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다고. 아이들도 엄마랑 친해지고 싶어 해요. 문제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돼요. 부모가 문제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아들과의 대화법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네, 저는 관계교육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손경희입니다. 제 이름이 손씨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이론 교육을 하자, 여기에 약간 목표를 넣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 좋은 엄마였어요. 나쁜 엄마. 그래서 좀 좋은 엄마로 잘 하고 싶어서 부모 교육을 배우게 됐고, 그러다가 대화법을 배우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성교육을 배우게 되면서 점차 아들하고 친하게 된 거죠. 한 고등학교쯤 돼서는 엄마 너무 많이 변했고 너무 많이 좋아져서 이미 그 전부터 좋아졌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계속해서 걔도 저도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행복해? 라고 물어보면 너무 행복하대요. 늘 들리는 소문들 있잖아요. 딸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아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다고, 그리고 아들은 무뚝뚝하다,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다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건요, 대화가 돼야 공감도 되고 표현도 하고 아이가 자존감도 높여지더라고요. 제가 일상적인 대화를 끌어내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자, 저도 실패를 많이 했지만 좀 성공 사례들 알려드리려고 일상의 대화를 시작하는 법, 이런 걸 좀 제시하고 싶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고민해보면 문제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돼요. 저는 이제 부모가 문제 있는 것 같긴 해요. 부모도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보더라고요. 볼 게 너무 많아요. 다 카톡으로 오고요. 전화 잘 안 하고. 저부터 한번 반성을 했어요. 밥 먹을 때만큼은 저도 핸드폰 안 하게. 아이랑 대화할 때는 만약에 전화가 와요. 애랑 나랑 대화하다가 흐름이 끊길 수 있잖아요. 그럼 죄송하다고, 지금 애랑 얘기하고 있어서 1시간 있다가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요. 엄마 괜찮아? 받아도 돼? 아니라고. 네가 더 중요하다고. 일보다 내가 더 중요해. 이렇게 물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는 너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얘도 저랑 얘기하다가 친구가 전화가 와요. 야, 엄마랑 밥 먹고 있어. 나중에 할게. 끊더라고요. 너 왜 끊어? 그랬더니 엄마도 그랬잖아. 난 엄마랑 관계가 더 좋아. 나중에 친구한테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화를 때문에 아니면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대화가 끊겼다 그러면 나부터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너무 드라마를 보거나 얘기를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하고 자기 반성? 이거는 자녀 문제보다도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으로. 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아들과의 대화법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그랬더니 상호 존중이래요. 엄마가 나를 존중해 주니까 대화가 됐고, 대화가 열리니까 슬펐던 거, 행복했던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관심을 갖고 표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너무 와닿았대요. 아이만 존중하는 시대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이와 부모끼리 서로 존중, 그래서 상호 존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첫째는 인간관계하고 아이 자녀 관계가 같다. 그걸 이제 5단계를 하는데, 다들 단계라 그러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계단이 아니라 나선형 단계예요. 계단식으로 하면 꼭 성공해야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성공도 했다가 실패도 했다가 성공도 했다가 실패도 했다.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결과는 너무 좋은 걸로 성장이 됐을 거라고 믿는 나선형 단계라는 거. 0단계는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1단계는 뭐냐면 이제 정보가 온 거예요. 어디서 근무하고 누구다. 인사 나누는 사이. 2단계는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서 밥 먹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더 친해지는 거죠. 이게 2단계 밥 먹는 단계.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 공유가 돼요. 거기선 자기 취미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더 깊이 있는 대화가 나눈 게 3단계. 그리고 4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서로 이제 밥도 먹었고 취미도 공유를 했어요. 저랑 가치관도 같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자기의 속 얘기를 해요. 속에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4단계예요. 자기 성 얘기,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알고 싶고 정보를 받고 싶고 속 깊은 성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5단계. 그걸 이제 아들과의 관계를 일반 관계처럼 하나씩 대입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아이랑 같이 밥도 먹고 취미생활도 공유하고 진짜 그 고민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나한테 성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단계를 나선형으로 점점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관계가 회복될 거다.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엄마는 없거든요. 동화책에 젠더 감성이 없는 책들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이 책에 대해서 네가 한번 감수성을 발휘해 볼까? 그러면 걔랑 나랑 찾기예요. 그다음에 드라마에서도 와 어떻게 뽀뽀를 저렇게 하지? 허락 없이 뽀뽀를 하네. 어렸을 때는 단순했지만 점점점 커지면서는 화장실 보면서 저 화장실 색깔이 왜 빨강 파랑일까 아직? 남자로서 혜택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알 것 같다고. 솔직히 남자들도 불편한 거 많대요. 그럼 너도 불편한 거 얘기하자. 그럼 엄마도 다른 남자들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얘네들도 분명히 억압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성도 억압도 있지만 성공해야 된다. 내가 남자로서 울면 안 된다. 그리고 남서가 리드해야 된다. 만들어진 남성상을 따라가는 남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랑할 줄 아는 남자들.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 보면 남성과 여성끼리 대결 구조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구조, 그리고 서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저도 완벽하지 않듯이 부족한 관계에서 부족함을 메꿔주는 파트너와 파트너끼리 만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녀, 엄마, 아들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걸 더 찾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에요. 노력하는 엄마지. 다른 엄마들도 노력하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도 옛날처럼 답답하다, 우리 엄마 싫다 막 이런 애들도 있지만 솔직히 보면 아이들도 엄마랑 친해지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떻게 친해지는지 몰라서. 그래서 그 다리 역할이 제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담 교사로서 아니면 강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아이들 사례들, 저희 자녀 사례, 그리고 상담 내담자들한테 허락을 받고 있었던 상담 사례를 가지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돼서 아이들하고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 갱년기인 거고 아이들은 사춘기라 답답하고 벽 같은 사람 이런 분이 봤으면 좋겠고 물질적으로 아니면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아이들한테 사랑을 줬는데 애가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진짜 엄마 맞냐? 아니면 엄마는 왜 내 얘기는 안 듣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유로 부모님한테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나이대별로 너무 달라서 그럴 때 권하고 싶어요.